안녕하세요. YTN 최계영입니다. 오늘 제목이 방송 리포트는 어떻게 만드나 이 제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방송 리포트 얘기가 아니라 풀샷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시면서 왜 풀샷을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리포트에서 그 뉴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신속성이라 해서 뉴스는 빨리 그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 우리 그 방송 뉴스에서 이제 테이프 시절에 옛날에는 저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오토바이 타고 빵 해서 테이프 딜리버리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있었냐면 그만큼 남들보다 빨리 현장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런닝맨이라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그 타시는 분들도 운영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중계차가 이제 출발해서 가는 것이 더 빠를 때는 이제 그걸 이용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도 진행했던 것만큼 신속성은 뉴스에서 이제 속보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현장성인데요. 그 기자는 항상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취재한 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성인데요. 뉴스는 진실에 입각한 취재를 해야 합니다. 추측을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오류가 있거든요. 항상 자기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류 덩어리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뉴스를 제작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샷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그 중에 오늘은 딱 3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오늘 주제인 풀샷, 그 다음에 클로즈업, 인터뷰 샷인데요. 풀샷은 현장 전체를 보여주는 샷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클로즈업은 가장 강하고 임팩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그 사물을 클로즈업해서 결국은 클로즈업이네요. 어쨌든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그 다음에 인터뷰 샷은 간단해요. 인터뷰는 그 내용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과 말소리, 뉘앙스 이걸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터뷰 샷을 할 때 막 배경이 꽃 장식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물의 몰입도가 더 좋아지잖아요. 인터뷰 샷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너무 그렇게 날리면 그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현장이 어디구나라는 거는 알 정도만 되면 되지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고 소품이 있고 이거는 인터뷰 샷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풀샷인데요. 풀샷은 현장 전체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 풀샷을 오늘 주제로 잡은 이유가 그 방송국에 취업해서 온 친구들 중에 저희 때도 이제 저희 동기들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풀샷을 안 찍고 철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의외죠. 근데 사실 많아요. 왜 이거를 그래서 OJT 할 때도 풀샷을 찍으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하고 이제 신입들 촬영해 갖고 오면 원본 검사해서 풀샷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풀샷은 내가 현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풀샷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현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찍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현장을 떠나기 전에 내가 풀샷 찍었나? 이거를 꼭 한 번씩 되새겨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풀샷을 어디서 찍어야 되느냐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풀샷은 위에서 찍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그 높은 곳을 찾아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옆고드름이에요. 첫 번째 사진이. 옆고드름이 뭐냐면 그 고드름이 거꾸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있는 이 나무가 능수화인데 되게 유명한 나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뭔지는 이제 알 겁니다. 가보시지 않았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마이산인데요. 풀샷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클로즈업하면 고드름, 옆고드름도 볼 수 있고, 아, 저 바위가 그 화강암이 아니라 퇴적암이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탑을 누가 이감용 첫사람 분이 탑을 저렇게 많이 쌓아놨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산을 이렇게 보시면, 전경을 봐도 그 안마의봉이 이 산의 주봉이에요. 그래서 그게 687m고 그 다음에 순마의봉이 680m인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서 어느 게 안마의봉일 것 같으세요? 왼쪽 게 높잖아요. 여기서 보면. 근데 사실은 왼쪽 건 순마의봉이에요. 제가 현장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오른쪽 게 더 낫지? 이상하잖아요. 오른쪽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답은 제가 촬영한 앞에 정자에 있습니다. 정자가 걸리고 넘어가죠. 근데 정자가 어떻습니까? 산에 비해서 훨씬 크죠. 원근법이에요. 저 안마의봉이 순마의봉보다 뒤에 있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더 낮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안마의봉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현장 뉴스에서 중요한 게 현장이라 그랬잖아요. 현장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현장을 확인하시면 아, 저게 안마의봉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화강암이 아니라 퇴적암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옆고드름이 잘 나오구나, 또 저기에 줄 사철나무가 천연기념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장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 해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재를 나가시기 전에요, 취재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화마가 휩쓸고 간 제천 스포츠센터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8층 건물에 뼈대만 남은 처참한 현장,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눈이 쌓인 건물 사이로 처참한 모습을 드러낸 참사 현장. 벽면을 타고 올라간 불길은 그대로 시꺼먼 흔적을 남겼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깨진 유리창, 순식간에 번진 화마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탈출 당시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3명이 사다리차로 구조된 8층도 뼈대만 남은 채 모두 타버렸습니다.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 깨진 통유리 너머로 비교적 가지런하게 남아있는 목욕용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2층에 많은 피해자가 났어요. 2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층 중에 저는 이제 거기에 취재 갈 때 2층만 제가 드론으로 특별히 그 창틀에서 찍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다시피 하면서. 2층 찍을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2층을 그렇게 해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1층의 주차장, 거기가 발화 지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많은 건물의 층 중에 딱 그 2군데만 드론으로 위험하게 찍었어요. 사실 막 그 전기줄들 늘어져 있고 막 이래서, 얘가 부닥치면 그냥 얘는 끝장이니까. 그리고 현장은 기자들이 함부로 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드론으로 이제 어쨌든 조심해서 그런 것들을 촬영했는데, 뭐냐면 그 취재를,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게 제천 화재 때였는데 내려가면서 찾아보고 팩트 확인하고 담당 취재 기자한테 얘기해서 뭐가 있는지, 담당 기자한테 얘기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가 중요하게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 학습을 하고 그걸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가서 이제 취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그 어떤 곳이 내가 꼭 취재해야 되는 곳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주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반대로 아까 마이산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풀샷만 보여주면 나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클로즈업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산도 제가 만약에 그거를 사진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클로즈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뭐지? 무슨 꽃 같기만 한데 이렇죠. 근데 이 꽃이 사실은 제가
도라지꽃 다음으로 좋아하는 꽃인데요. 이게 바이치예요. 근데 요 다음 샷을 보면 이게 클로즈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요. 화려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클로즈업이 아니면 사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클로즈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인데요. 항상 인서트를 많이 찍으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손이라든지 뭐 발이라든지 좀 상관없을 것 같은 뭐 풀도 좋고, 될 수 있으면 그 주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떤 인서트를 좀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 그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그 옛날에 그 인턴 받을 때 그 사기꾼이라 그래가지고 인서트를 인반 찍은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애들 놀림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기를 입으로 친다 그래서 인만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인서트를 찍으려는 시도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하게 많이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마이산 그 두 개의 순마이봉, 안마이봉 가운데에 조그만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옛날에 풀샷을 찍으러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간판을 보고 되게 좀 웃었어요. 뭐냐면 그 산 이름이 나도산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아주니까 이름을 나도산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빵 터졌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을 가야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꼭 가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풀샷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